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군 황금배짱입니다. 저희는 동남권의 떠오르는 별 둔촌동에 와 있는데요. 둔촌동은 고려말 성리학자이자 광주시의 시조로 문장과 절개로 이름을 떨친 이 집이 신돈의 박해를 피해 몸을 숨겼다 하여 호를 둔촌으로 지은 것을 따서 둔촌동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둔촌동은 1914년에는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둔촌이었다가 1963년 서울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성동구로 편입되었다가 1979년 오늘날의 강동구 둔촌동이 되었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인 1979년까지는 강남구 둔촌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요. 엄청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데요. 1976년에 바로 옆 동네인 암사지구 개발을 하고요. 그 이전에 74년도에는 잠실지구 네. 토지구획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의 배드타운인 잠실지구에 이어서 1980년도에 우리 둔촌지구까지 들어오기까지요. 강동구에서 성내동, 길돈, 둔촌동, 암사동 이 일대가 약 잠깐만. 야, 너 여기에 이거가 머리카락이 어머. 아까 어떻게 앞머리 잘라서 됐어. 약 560만 평이라는 대거의 엄청난 면적이 네. 토지구획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1980년대에 둔촌 주공단지가 143개 동으로 5,930세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또 옆 동네인 고덕지구가 1982년도에 네. 세팅이 되죠. 네. 그래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동구 엄청난 신축 아파트에 지금 위상을 떨치고 있는 30억 클럽을 이미 넘어버린 이 지역들이 지금 뒤쪽으로 피디님 네. 한번 볼까요? 네. 포레온 바로 보이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할 얘기 많은데요. 그렇죠. 일단 역사부터 좀 읊고 가겠습니다. 네. 이 둔촌동 아파트 단지 하나가 둔촌 1동 행정구역 하나 전체를 다 차지하는데요. 사실상 둔촌동 전체 면적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둔촌 주공 아파트. 방금 보신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네, 네, 어마무시하죠. 맞습니다. 면적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네. 올림픽 공원이 약 43만 평이거든요. 네. 이 둔촌 주공 이 1동만 약 19만 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공원의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네. 면적인데 단지만 해도 지금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네. 예, 지금 저쪽 양재대로하고 강동대로 그 큰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로변 8차선을 지나면 이 단지가 정말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32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한 단지가 지금 단군 이래 최대 면적이라고 합니다. 최대 세대수죠. 그렇죠. 네, 12,000세대면은요, 송파에서 헬리오시티. 맞아요.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9,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9,510세대. 네, 네. 10세를 꼭, 왜지? 10세를 꼭 말하셔도 되겠어요. 네, 9,510세대입니다. 우리 예전에 프랑스 애청자님, 한희 형님, 그때 재원이 몇 세냐고 10세라고. 외국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혀가 또 이제 외국 발음이 10세 이래가지고. 아니요, 이게 안 돼가지고 네, 10세. 79년도에 지어진 네. 이 아파트들 그 당시 우리 뭐 김신조 사건부터 해서 강남권 일대가 안보에 대한 위기가 그렇죠. 또 굉장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 이남으로 짓는 아파트들 여차하면 도화 방지용으로. 네. 근데 역시 여기 둔촌주공도 그 사연이 또 있어요. 맞아요. 둔촌 주공은 1979년에 지어졌잖아요. 바람이 잔뜩 불어서 이거 하나가 다 까졌는데 어떡해요? 까진 데는 해야죠. 비서도 어떻게 지금. 안 돼, 또 까져. 둔촌주공 아파트는 19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전쟁 시 대피 및 관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져서 아파트 내 모든 동들이 지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134동이 이제 5층 저층인데요. 여기가 벽이 유난히 두껍게 지어져서 거의 이제 막 방공호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안기부 직원들이 살았다는 썰이 있는데. 맞아요. 뭐 네. 펜타곤 뭐 지하 이런데 이제 벙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기부 직원들을 네. 대상으로 아예 그 집을 지었다는 그런 썰도 있고 네네. 실제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네, 안주희? 안주희가 거기 126동에 예. 살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둔촌 주공하면은 잠깐만 눈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실제로는 나오진 않았어. 나오진 않았네? 네. 앞머리를 사수하기 힘들다 진짜. 부처 본드로. 하나, 둘.
이 1980년도 당시에 둔촌주공 아파트, 지금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지만 네. 이 아파트가 5,930세대면 진짜 어마무시한 대단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압 이런 게 낮다 보니까 한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키면 거의 전압이 항상 다운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아침에 없죠. 네. 출퇴근 시간, 특히 막 물 많이 쓰잖아요. 네. 요럴 때는 아침에 다 같이 밥을 하니까 네. 그래서 막 단수가 되고 이랬대요. 물이 안 나오고. 다 같이 씻고 다 같이 밥하고. 그렇죠. 누가 먼저 일어나서 빨리 씻느냐. 일찍 일어나야 돼. 맞아.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금호동이나 옥수동 이런데요. 네. 왕십리 이런데 달동네도 저녁 때 늦게 불 켜면 불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일찍 가서 불을 먼저 일단 형광등은 켜놔야 돼. 네. 안 그러면 늦게 가면 불조차가 안 들어와. 다른 사람 다 써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와, 촛불도 그랬던 같이 시절에. 겸비하지 않았을까, 촛불? 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네. 불 나가면은 촛불 켜야 되니까 네. 항상 그 이제 비상으로 있었어요. 네, 이 구비를 했던 것 팔각 같아요. 성냥각하고. 네. 근데 참 지금의 대한민국이 소형 네. 모듈 원전까지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또 그랬던 네. 그렇죠. 또 과거가 네. 역사가 있네요. 역사의 한 페이지네요. 네. 지금은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워낙 기니까 둔촌주공이 네. 이 또 대한민국의 도시 재건축 역사상 극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네. 그런 단지잖아요. 맞아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면 많은 단지인데 지금부터 읊어볼까요? 네. 그렇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네. 읊으세요. 그럼 명칭부터 한번 읊어볼까요? 명칭부터? 아니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황금 배짱님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렇게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둔촌주공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그때 이름 짓는 데만 한 8천만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무려 15개 이상의 이름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8천만 원 어치를 말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외우지를 못해. 너무 많아. 네, 그 당시에 명품 주거 예. 단지에 대한 아파트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대상 5천만 원, 그리고 우수상 2천만 원, 예. 그리고 장려상 1천만 원이라는 정말 유례 없는 8천만 원이라는 수상금을 걸고 네. 공모를 합니다. 첫 번째로 델루시아, 이스텔라, 에비뉴 포레 여기까지 너무 진짜. 어렵다. 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네. 1등이 델루시아였어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정체성도 그렇지. 없고 오. 그 게임에서 폐허도시 이름이냐 뭐냐 네. 해갖고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델루시아하고 에비뉴포레 둘 중에 하나로 재투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1위로 찍은 게 바로 에비뉴포레였어요. 네. 그런데 이 둔촌동이 또 어딥니까? 바로 우리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 이게 빠지면 안 되지. 피디님 뒤쪽으로 있는 네. 저 잠실타워 저쪽 바로 밑에 있는 네. 데가 올림픽공원이잖아요. 올림픽공원이죠. 이 올림픽공원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정체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둔촌동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로 네. 이름이 정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그래도 둔촌 주공인데 둔촌을 빼면 돼? 그래서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17자야? 너무 길어. 뜻은 너무 시어머니 길어. 못 찾아와. 아무도 언제 못 불러? 찾아와. 아파트지를 어떻게 불러? 택시 타도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막 그냥 질릴판이야. 그래서 너무 길다.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네. 돌아갑니다. 일단 올림픽 파크 끼고, 자 올림픽 파크 끼고 갑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타운, 올림픽 파크 포레, 그 다음에 올포. 아니 무슨 옷가게 이름도 아니고 무슨 올포가 뭐야? 올포가 올포유? 뭐 이거야? 거의 이제 기성복 그 브랜드 올포를 그 선정해 주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광고가.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올림픽 파크 포레로 가자. 근데 이놈의 올림픽 파크 포레를 또 누군가 또 벌써 상표권을 등록을 해버렸네. 그렇죠. 못 살아. 못 그래서 써요. 나온 게 바로 지금의 올림픽 파크 포레 온. 네. 근데 찰져요. 네. 잘 지셨어요. 파크 찰져요. 포레온. 그래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제 이름이 최종적으로 지어졌는데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올림픽 파크 하면 똥똥 아이고, 조심. 뛰어야 커. 네. 애기들은 많이 뛰면 발바닥이 자극돼서 키가 많이 큰다고 합니다. 성장판도 네. 주름기도 좋죠. 귀엽네요. 네.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답게 단지 내 적용 면적만 축구장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는 뭐야, 대단지니까요. 오는? 온 따뜻한 온. 맞아요. 온. 예.
품온. 맞아요. 그래서 푸른 초원을 같이 그 품고 제가 있는 그렇지. 따뜻한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공원이 있잖아요. 예. 네, 그 아. 축구장 16개 중. 맞아요. 네. 입주민들이 지금 애기 데리고 나와서 저렇게 네. 산책도 하고 여기 너무 눈 좋네요. 오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대단지고 지금 바로 뒤편에도 강동 중앙도서관 네. 여기가 이 편의시설 둔촌동에 있죠. 좋은 또 편의시설로 손꼽히잖아요. 네. 고덕역 4번 출구 인근에 학원이 무려 120개나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 있는 명문 학원인 수학학원이거든요. 네. 생각하는 황소가 강동구에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눈을 얘기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네. 우리 초고가 아파트를 찍고 있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학원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조합이 되는 그런 퍼즐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도 세팅이 되는데 우리 둔촌주공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팅된 데가 또 고덕동이에요. 네. 럭셔리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센터 있죠. 네. 강동 아트센터도 건물이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이 강동구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학원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고덕 맹모라는 학원 후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여기 카페 들어가시면 고덕동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그 정보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가 잘 돼 있네요. 네. 짱구님하고 예전에 네. 한 2008년쯤인가 맞아요. 강동을 또 탐방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일찍 네, 오셨네요. 일찍 왔죠. 너무 일찍 왜냐면 오셨네. 보통 다 웬만한 강남들이 다 네. 약간 산 등성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구름지에다가. 네. 근데 이 강동은 네. 굉장히 평지에다가 공원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저층 주거단지였잖아요. 5층이었죠. 네. 그러면서 10층도 있고. 이상하게 평지면서도 다 되는데 네. 금액이 엄청 쌌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당시 네. 저희 손님한테 주공 아파트 네. 그때 한 4억대 4억대. 네, 4억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네. 32억 5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얘기니까 둔촌주공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들어왔지만 1999년도부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는 2006년, 2007년 요때였는데 우리 이제 제갈랭님 말씀하신 그때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한참 논의 중일 때가 4억대, 5억대를 이제 막 맞아요. 찍고 올라갔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둔촌주공의 특징이 뭐냐면 1종 주거, 2종 주거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을 적용을 받으면 200%를 넘기기가 애매했었던 거죠. 그럼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종으로 좀 올려줘라라는 끊임없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네. 많은 이제 기부 찬합도 있어야 되고 공공기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2011년도에 헬리오시티가 네. 3종으로 헬리오시티 되기 전이죠. 3종으로 용도가 상향되면서 우리도 가야지. 네. 그래서 둔촌주공도 2013년도에 3종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용적률인 270%가 넘는 이 용적률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도부터 이주를 하면서 2018년도에 이주가 맞춰지는데 1년 동안 공사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 1년이 굉장히 이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시기였었는데 네. 그 1년이 묶이면서 그 다음에 분상제에 걸릴까 말까 이거서부터 네. 그리고 나중에는 시공사 네. 공사 전면 중단 사태부터 PF 연장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모든 그때, 일련의 네. 사건들이 1년 동안 철거를 하지 못하면서 빚어지는 그 지연 사태가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되거든요. 네.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곧 돈이고요. 그 돈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다 그럼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둔촌주공 사태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었잖아요. 네.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래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8월달이 사실상 그 PF 만기 연장 네. 그 기한이 도래됐는데 그 전에 그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추면서 진짜 조합원들의 그 피와 마르는 심정을 피가 마르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네, 저희가 좀 크레인을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해체를 하냐 네, 마냐 뭐 맞아요. 해체만 3개월인데 다시 또 네. 설치를 하면 또 거기서 6개월이 가고 그 사태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네. 이게 워낙 큰 일파만파에 그러니까 레고 사태부터 이어진 그런 지금 네. 1년의 고금리부터 시작된 맞아요. 사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경제 자체에도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지. 서포트를 했었죠. 맞아요. 둔촌 주공 일병 구하기. 맞아요.
8월 때까지 PF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를 못하고 이제 네. 그런 막 1년에 정말 이게 공사 사업장이 언제 중단이 되느냐 마느냐 근데 극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10월 달에 가까스로 그 네. PF를 차환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둔촌주공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의 대규모 완화 정책 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정부의 23년 13 대책으로 전매 제한도 8년에서 1년으로 줄였죠. 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주고요. 중도금 대출 12억 이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거 대출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둔촌 주공을 위한 이런 대책 완화, 뭐 규제 완화를 해줘도 되는 거냐라는 말도 많았는데 그렇죠.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또 고금리였어요. 네. 근데 고금리, 미분양 이런 그럴 수밖에 사태를 없었던 방지하기 게 위해서 22년도 네. 11월에 일반 분양을 사실상 딱 깠는데 네. 이 저조한 성장률을 어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PF 연장하는데 다 안 좋잖아요. 고금리였죠. 그리고 분양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상제는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네. 허그에 네. 분양 보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허그는 3,000 미만으로 2,900으로 가라고 했고 주민들은 또 수익성 개선이 좀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결론은 이제 3,250에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고덕밖에 최고가 찍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1등으로 치고 나갈지는 당군 이래 최대 대장주로 활약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의문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때 당시도 전문가들이 왜 그때 고분양이라고 했냐면은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12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12억 대니까 시세 차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미분양이 되는 사태까지 네. 발생한 거죠. 그래서 네.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청약 네. 경쟁률이 5.45대 1. 지금 들으면 지금 엄청 막 수백 저조하죠? 대만 네. 이렇게 수백 대 1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진짜 엄청 저조했잖아요. 네. 평균 가점 55점. 네. 그러니까 꿈의 숫자. 네. 지금 같으면 70점 넘죠. 네네. 2022년 분양 당시만 해도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13억대였는데 일부가 미분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입주를 했는데 24년 11월 입주 후에 2025년 1월에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2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요 무려 32억 5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아이고 13억에 분양했는데 우리 애기들 도서관 앞에서 단지 내 이렇게 네. 큰 도서관 있으면 와. 그러게. 정말 아이들 큰 혜택이죠. 네, 네. 아이들이 집 앞에 나오면 바로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차도 안 타도 돼. 집값 얘기 좀 더 해야 돼. 아이고, 그럼요. 그래서 2025년 10월에 3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2022년 당시 분양가가 13억 대비 19억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유, 굉장하죠. 대박이네요. 네. 사실상 네. 한 25억대 요 정도 선까지는 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0억을 넘어가는. 30억을 네. 넘는. 그래서 우리가 또 저기를 좀 예측을 한번 해볼 만한 게 물론 이제 이만큼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네. 둔촌동에도 모아타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도 바로 또- 인근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도 또 어떻게 네. 좀 유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 솔직히 101호 대책 후에 여기도 지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전세 끼고 매입도 못하죠.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죠. 네. 이 집을 살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요. 그렇죠. 몇 억 갖고는. 그러면 둔촌동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강동 중앙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초품하고 네. 학원가도 잘 발달돼 올림픽공원도 있고 있고요. 예,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곳에 난 들어오고 싶은데 난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10억 이하로 네.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한번 네. 가보십시다. 네, 한번 가서 동네 좀 구경 한번 해볼까요? 가보십시오. 가보십시다. 가보시죠. 바람이 부니까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짠! 아니야? 짜잔. 두둥. 어쨌거나 도착했습니다. 짜잔. 도착한 게 중요해.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네, 바로 둔촌동 모아타운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둔촌동 77-41번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무려 면적이 19,700평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피디님, 저 뒤쪽 보시면 저 바로 아파트. 보이죠. 예, 여기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올파포라고 하죠? 네.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지를 입지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둔촌동에서 남측이 올파포 둔촌 1동이고요. 북측으로가 둔촌 2동, 3동 저층 주거단지인데요. 네. 여기 지금 와서 분위기 보니까 네. 아니 분위기보다 얘를 먼저 봐야 돼. 어떤 애를 봐? 저 뭘 볼까? 노란 우리 이 단풍 어머나. 봐요. 네. 그리고 이 대낮에 저렇게 참새들이 짹짹짹짹 이게 나무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운치 있지 않아요? 저 좀. 그렇죠. 네. 그린나무. 중요하지. 작게 작게.
여기. 우리가 이 가을에 단풍놀이도 못 갔는데 여기서 즐기자고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나도 날씨는 바로 여기 뭐 재개발 관련된 줄 알고. 아니 단풍이 너무 집중했잖아. 그렇지. 둔촌동 모아타운은 1, 2, 3구역이 있는데요. 3구역은 25년 8월에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네. 1, 2구역은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단지예요. 여기도 네. 지금 세팅되면은 1800세대가 넘어요. 맞아요. 네. 뭐 하려 그랬죠? 언니 하려 그랬죠? 그렇지. 네. 1800세대가 네. 넘는데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그렇죠. 30억 클럽 돌파하고 32억 5천 찍었는데요. 네. 이 둔촌동 모아타운도 1800세대면 네. 결코 작은 단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수익 계산이 딱 나오는데 네. 아 이게 또 매물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기. 네. 그래서 네. 여기가 동률이 엄청 많아요. 높아요. 동률이 그럴만도 무려 하죠. 80%가. 네. 네. 왜냐면 바로 옆에 그렇죠. 올파포가 지금 32억 5천을 찍었는데 네.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소리야. 그렇죠. 우리 빨리빨리 추진해서 아파트 네. 한번 지어보자. 당연하죠. 그거죠. 당연하죠. 완전히 평지 입지에다가요. 네. 입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수익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둔촌동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3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101호 대책 이후에 투기 과열지구로 여기도 지정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5년 보유, 3년 거주, 1가구 1주택자 매물만 조합원 지휘승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없죠. 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거의 그래서 매물이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거래가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1구역과 2구역이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이기 때문에 네.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의 투자 금액이 5억 이상이에요. 네. 그럼요. 갭 투자 금액이. 네. 네. 동률이 80%가 넘었고 총액까지 맞췄는데 맞아요. 거의 초읽기잖아. 임박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웃집 친구가 네. 32억 5천을 넘었는데 네. 당연히 그 정도면 네. 아직까지는 들어갈 만하다는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3억 이상, 4억 이상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금액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뭐 뒤로 네. 빽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네. 32억을 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옆 동네 있잖아요. 고덕동도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원래 이제 그 20억 밑에였는데 맞아요. 드디어 20억을 넘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맞아요. 네. 강동구 대장인 그라시움이 전용 84제곱미터가 2025년 1월에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2025년 10월에는 무려 2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차가웁니다. 네. 자, 대피. 대피 어디로 할까요? 대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강동구의 전체적인 집값을 리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지금 32억 5천에 거래되면서 강동구 고덕동의 그라시움 아르테온 네. 이런 아파트 값도 리드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심지어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7-41번지 1원에 이 네. 모아타운의 집값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파포가 거의 뭐 강동구 전체의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 네. 한번 봐볼까요? 여기 지금 이거 밑에 무너질 아이고. 얼른 해야 돼. 바로. 부식됐다. 네. 근데 이런 심각하다. 경우는 진짜 대수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주민들이 동의율이 높은 네.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22년도 고금리 때요. 사실 그 고덕 그라시움이나 이런 데들 맞아요. 금매로 막 13억 이렇게 네. 그래서 고덕이 굉장히 잘 치고 나갔는데 이대로 주저앉는 건가 굉장히 쾌적하고 가서 보면은 그렇죠. 거의 신도시예요. 강동구가 대단지죠. 아니라 네. 굉장히 대단지들로 돼 있고 그리고 평지잖아요. 다 맞아요. 완전 평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역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둔촌 주공 올파포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25억까지 이제 네. 탈환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상은 고덕동 동측으로가 이제 강일동부터 시작해서 상일동 그리고 상일동도 이제 고덕 그 단지들 일부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미사 지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바운다리 느낌이 있어서 좀 금액이 좀 아쉽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올파포가요, 이제 강동구 전체의 대장이긴 하지만 또 욕도 얻어먹었잖아요. 그 네. 약간 부실시공이다 해가지고 막 벽에 가로금이 그어졌다 이래갖고 네. 뉴스도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3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 강동구 전체의 집값을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32억 5천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대출 들어가죠. 2억밖에 안 네. 나오죠. 네. 좀 힘들어. 좀이 아니야. 많이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다. 예. 아우, 그래서 둔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아타운 보고 있지만 이 인근에 둔촌동에 구축 3인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들이 소규모 단지이긴 한데 신성 미소지음 1차, 신동아,
그리고 하이츠 요 아파트들이 지금 한 전용 84제곱미터 한 13억대거든요. 네. 불과 지금 올 초만 해도 한 11억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파포가 다 지금 이제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금액인데 실수요자라고 하시면 이 정도 금액에 또 그렇죠. 진입하시는 것도 네, 저렴하니까. 또 괜찮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집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그 1998년이니까 네. 한 3년만 기다리면 또 네네.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신동아 같은 경우는 한 2002년산이긴 하지만 지금 네. 하이츠하고 신성 미서지읍은 1998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추 이제 같이 합해서 네. 이제 재건축을 하면 향후에 또 집값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단지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입주해서 듭니다. 살면서 재건축까지 생각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네.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 또 눈여겨볼 만한 단지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올파포 막도 뭐 부실시공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부실시공도 아니에요. 그 잠원동 네. 마크로 리버뷰 거기 입주할 때요 대자보가 동마다 쭉쭉 걸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 또한 그게 이제 시공사가 정말로 부실시공을 했느냐 네. 아니면 이게 좀 불만족스러운 주민들 사이의 그 의견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모호한 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강동구 하면 또 일자리가 지금 확충되고 있잖아요. 일자리. 네, 네.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죠. 비즈밸리 네.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고덕 비즈밸리가 대부분 기업들의 사업 건물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JYP 그 엔터테인먼트 건물도 거기 이제 신사옥이 들어올 거고 산림청을 비롯해서 강동 세무서와 한전 KDN, 경동제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총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연인원이 무려 1만여 명이 네.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동구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죠. 베드타운이라는 명칭은 이제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일자리가 네. 들어오게 되면 또 네. 이게 또 양질의 일자리 고소득자들이 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오실 우리 정달별님은 경매를 해드렸는데요. 네. 11월 18일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도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경매인데 네. 보통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없는데 이번 주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달별님은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101호 대책이 참 그렇죠. 이게 101호 기회, 대책 기회. 때문에 네, 기회. 했어요. 그것도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 네. 네. 와, 축하드립니다. 그것을 했는데 무려 시세보다 1억 싸게 샀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하면 네. 이제 혼자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바로 허그 인수조건 변경이 붙어있는 경매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한주택공사잖아요. 허그가 임차인이 만기가 되면은 주인이 임대인이 돈을 빼줘야 되잖아요. 네. 반환해줘야 되는데 못해줄 경우 허그 안심전세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래서 허그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으면 이미 임차인은 반환을 받아갖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그가 임차인 대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질까봐 네. 인수조건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 낙찰 받잖아요. 금액만 어. 얼마를 쓰든 간에 네네. 낙찰 금액만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차가 80%에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100%짜리가 아니라. 네. 20% 떨어진 금액에서 저렴한 시세였어요. 그런데 그걸 혼자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서 1,000만 원만 더. 왜 1,000만 원만 더 썼냐? 요즘에는 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직접 낙찰을 직접 많이 낙찰을 받죠.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써.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가지고 네. 1,000만 원을 더 썼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 금액보다 많이 싸게 산 거예요. 네. 아유, 근데 네. 실제로 우리가 정달별님께서는 네.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셨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또 경매를 또 입찰을 참여를 했잖아요. 이틀 만에 이제 다른 네. 이제 정자분을 네.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미 또 세상에, 늦었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맞아요.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애청자님 네. 한 2억 5천대 쓰셨는데 3억이 넘게 낙찰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대책의 약발이 이제는 한 달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네. 며칠이야. 잠깐밖에 없어요. 잠깐. 순식간. 네. 그때. 어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네. 정달별님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의 대장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친구로 둔 둔촌동의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갈량TV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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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여러분 안녕. 사실상 이 강동구에는요. 어디 갔어요, 이름표? 어머, 너 이게. 나 이름표 잊어버렸나 봐. 어머나. 차에 떨어졌으면 차에 다행인데. 떨어졌을까? 아, 이게 여기다 해놔갖고. 어머나.
짜잔. 점식입니다. 뭐야? 이렇게 또 안에 또 저거 있었지. 깜짝이야. 그래, 그게 어떻게 약간 빠지냐. 트랜스포머급이